2026년에 금융 스트래터지가 부채에 대해서 상환해야 되는 게 있냐? 없어요. 청산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청산 당하지 않아요. 연간 영업이익이 한 5천에서 8천만 달러고, 이것만 하더라도 스트래터지의 채권에 대한 이자 그거 다 할 수 있고 운영비 100% 커버가 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단수 펀드가 아니고 현금 반패를 든 비트코인의 요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꽤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70K, 60K, 어떤 분들은 뭐 50K, 이제 하락의 시작 아니냐, 이제 끝났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하락에 대비해서 좀 리스크 요인 중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이 비트코인 하락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혹시 파산하지 않을지, 그렇게 파산하게 되면 비트코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파산 가능성, 그리고 안전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구조적 파산 위험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상승장에는, 이 하락장에는 오히려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더 공포스러운 그런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원인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이 상승장에서의 메커니즘이 있고 하락장에서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위험이죠. 상승장 때는 프리미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 투자보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습니다. 뭐 NAV라고 하죠. 이거 대비해서 두세 배의 고평가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비트코인이 한 10% 상승한다면 스트래터지는 한 20%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서 한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제2의 비트코인 ETF다라면서 굉장히 이제 열광을 했고, 자금 조달 방식도 이제 주식을 또 발행해서 그 주식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주식도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구조를 상승장 때 가져오는데, 지금 이제 하락장 때는 이제 이게 위험의 요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괴리율, 프리미엄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NAV 근처로 주가가 회귀하면서 스트래터지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가격만큼 실제 평가액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프리미엄의 두세 배가 다 사라져서 굉장히 이제 하락률을 심하게 맛보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 이렇게 하락할 때 오히려 스트래터지는 25%, 30% 이렇게 폭락하게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투자의 심리인데, 스트래테지가 빚을 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사다 보니까 빚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그럼 파산이 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공포심에 이제 스트래테지 주가를 이제 시장에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 또 유상증자가 안 되기 때문에 매수가 중단하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에 이렇게 빠져드는 그러한 고리를 갖게 됩니다. 비트코인 상승장 때는 굉장히 각광받다가, 그러니까 스트래터지의 주가가 오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더 올리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은 하락장 때 스트래터지 주가가 빠지면 이것 역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하락의 하락을 부르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가라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팩트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체크는 일단 빚을 가지고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사긴 하는데, 그 빚이니까 그 부채에 대한 만기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이 지금 당장 도달하지 않으면 사실 당장 리스크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살펴보죠. 그래서 2025년에 2027년에 대한 만기 채권 사항을 일단 했습니다. 이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2025년 2월부로 전액 상환해서 완료해서 리스크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2026년이잖아요. 2026년에 그러면 스트래터지가 부채에 대해서 상환해야 되는 게 있냐? 없어요. 네, 조기 상환 청구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메커니즘이 있는데, 채권자가 중요한 것은 돈을 갚으라고 할 권리가 없는 해요. 올해는 그러니까 압박이 없습니다. 스트래터지가 빚을 갚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채권의 압박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27년 상반기는 어떠냐? 이때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이제 부채를 만기해야 되는 스케줄이 있냐면 2027년 9월에 있어요. 이때 2028년에 대한 채권을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9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근데 좀 상황이 다른데 무조건 뭐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그 권리를 청구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2027년 9월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스트레터지 주가도 떨어진다면 이 채권자들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스트레터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채권자들의 그 요구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뭐 크진 않지만 근데 이렇게 만약에 되게 되면 스트레터지가 비트코인을 팔게 되면 좀 리스크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거나 올해는 없다. 그리고 2027년 상반기도 없다. 그래서 2027년 9월이니까 굉장히 기간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에 대한 만기 스케줄은 향후 한 1년 7개월 정도까지는 강제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터지가 갚아야 될 빚은 지금 올해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악재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스트레터지가 비트코인을 팔 수는 있습니다. 그때 뭐 이것 때문에 팔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팔게 되면 그때는 조금 리스크가 생기는 상황인데 올해는 최소한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이 시장 이벤트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에서는 압박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팩트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제 청산, 마진콜. 보통 스트레터지가 빚은 있고 레버리지는 없어요. 근데 레버리지 투자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레버리지 개념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선물시장 레버리지 개념은 없습니다. 오해를 하실까봐 또 더 설명을 드리면 일반 레버리지 투자자는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죠. 비트코인을 맡기고 돈 빌리고 아니면 테더 맡기고 돈 빌리고 이렇게 되는데 담보 가치가 하락할 때 자동 매도가 됩니다. 마진콜이 돼서 이 담보가 없을 때 파산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반 레버리지 투자죠. 근데 스트레터지는 신용 대출이에요. 무담보입니다. 담보가 없어요. 무담보 전환 사채이기 때문에 가격, 담보물에 대한 가격 변동에 대한 빚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청산 당하지 않아요. 담보가 없기 때문에 강제 청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저금리예요. 여기서 한 2%대. 그리고 실제 보유 현금도 한 22.5억 달러, 약 3조 원 가량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자를 충분히 다 지급할 수 있어요. 담보에 대한,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신용 대출이죠. 무담보 전환 사채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그냥 현물 비트코인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사는 행위조차도 실제 어떤 담보를 가지고 일으킨 그 비트코인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담보물의 변동성에 대한 강제 청산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 청산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스트레터지 가만히 있으면 청산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스트레터지 주가는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인 거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위험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크게 두 가지 좀 체크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당장 갚아야 될 빚은 없다. 그리고 청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터지가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조약은 없습니다. 그건 스트레터지 마음이죠. 언제든지 팔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 판다고 했을 때 그것에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압박에 의해서 청산에 의해서 파는 그런 건 없습니다. 스트레터지에 본업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은 본업 구조가 좀 바뀌었긴 한데 여전히 본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업을 이해하시면 스트레터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 비트코인을 제외한 기업용 그 BI 그 데이터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이 화이자, 소니, 비자, 넷플릭스 같은 대기업들 위주로 주요 고객이 있고 고객 이탈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미 락인이 돼서 기업용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판매하고 있고 여기서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하고 구독료 비중이 한 70% 이상 매년 반복되는 고정 수익원이 있고 수익성이 있어요. 연간 영업이익이 한 5천원에서 8천만 달러고 이것만 하더라도 스트레터지의 채권에 대한 이자 그거 다 할 수 있고 운영비 100% 커버가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스트레터지가 이제 기업들 보면
기업이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내부 자료라든지 어떤 매출 현황 여러 가지 것들 보고서들을 스트래터지가 한눈에 그냥 쉽게 보여줄 수 있게 보고서를 요약해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매출 현황, 그리고 뭐 근무 현황,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그것을 한눈에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거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 분야에서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 본업이었고, 그래서 이 본업은 계속 가져가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이제 추가로 이제 매수하면서 또 뭐 DAT 기업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DAT 기업의 성격이 있지만 본업에서 이 캐시카고가 계속 발생하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빌리고 채권자들은 이자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업에서 좀 확장한 형태의 비트코인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에 대한 이제 오해와 진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예금 대출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이냐, 요건 지금 현재 스트래터지는 안 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계속. 앞으로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은행 규제, 신용 리스크 대비를 이제 회피하는 거죠. 기존의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 이제 예금 대출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 같은 게 끼게 되고 신용 리스크, 규제 리스크가 생기면서 리스크가 생기는데,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 매도 안 한다고 했어요. 끝까지 보유한다. 홀드. 예. 지금까지는 지켰습니다. 뭐 앞으로는 이제 뭐 계획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비트코인 매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스트래티지가 뭐 하냐? 비트코인 예금 대출도 안 하고 매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계속 그냥 보유하는 자산으로 가져가고, 기술 개발을 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 또 수익을 창출하는, 현재 본업이죠.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창출하는 현금 흐름이 있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오렌지라는 상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으로 ID 인증, 뭐 DID 인증을 하고, 혹은 비트코인의 이제 개발 관련, 그리고 어떤 향후에 이제 비트코인의 최근에 이슈가 있는 비트코인의 어떤 공격들 있죠. 기술 관련,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공격들을 무산시키는 이런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고요. 스트래터지가.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기술 개발을 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오렌지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스트래터지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연동해서 뭐 결제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장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 사업으로 계속 하게 될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이 좋아져서 실제 기업들이 이것을 뭐 기업의 자금으로 관리하거나 전략 자산을 보유할 때 이 스트래터지가 그쪽 관련해서 사업의 확장성을 굉장히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추후 사업들에 선점하겠다라는 이 기술 개발이 전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본 조달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고평가될 때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 매수하는 이 전략은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전략은 아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이제 채널도 계속 사고 있죠. 팔진 않고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오해와 진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비트코인 미실현 손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죠. 평단가가 76,000불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7만 불이고, 요거 자료 만들 때는 비트코인 6만 4천 정도였어요. 그때 기준에 이제 손익이 한 14%, 지금은 한 뭐 9%, 8%, 요 정도 선 되겠네요. 그래서 76,000불이 이제 스트래터지 평단가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평단가하고 좀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잘 모르겠으면 그 스트래터지의 평단가에 맞춰서 비트코인을 사서 쭉 장기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그냥 심플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의 시장 그리고 스트래터지의 어떤 위협,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대응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기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일단 스트래터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거예요. 단기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주가 계율의 축소가 주의되고 공포 심리에 따른 과매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금 7만 불에 이제 좀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또 조정을 받을 때 또 스트래터지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럴 때 극대화되면서
주가 계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지금 단기간에는 좀 있다. 한두 달 정도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 생존하고 좀 버티기 구간이 될 수 있죠. 부채 상환 압박은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 현금으로 이자를 내면서 시간을 버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27년이 되면 가치를 좀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반등할 때 레버리지 효과로 주가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고 2027년 9월 전까지 좀 성과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줘서 원금을 돌려줘야 되는, 현금을 줘야 되는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그 전까지 스트래터지가 좀 전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한 줄로 좀 요약을 드리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단수 펀드가 아니고 현금 반패를 든 비트코인의 요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비트코인 투자에서 스트래터지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좀 좋은 영향을 받았고 지금 오히려 하락장에 스트래터지가 좀 위협 요인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위협일 수 있지만 저희가 살펴본 대로 최고 1년 그리고 내년 한 9월까지는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대부분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고 연말쯤에는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더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지만 스트래터지가 실제 펀더멘탈과 비트코인의 가격에 올해 크게 봤을 때 펀더멘탈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